안녕하세요. IT는 형테크 형태기자입니다. 오늘은 그 간밤에 중요했던 테크 뉴스들을 빠르게 훑어보고 갈게요. 자, 어제 투표가 굉장히 빨리 끝났죠. 이게 원래는 뭐 한 3일 걸린다, 4일 걸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격전지에서 트럼프가 모조리 이기면서 개표가 빨리 끝났습니다. 지금 승리 선언까지 다 끝난 상태고요. 해리스도 패배 선언을 인정을 하고 패배 선언까지 다 했습니다. 자, 재밌는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이번에 그 M7이라고 하죠. 매그니피션트 7, 빅테크 7개사들이 공화당, 민주당이 어떻게 이제 후원을 했나 이건데 자, 원래 그냥 빅테크들은 사실 민주당 쪽으로 압도적입니다. 이제 테크 기업들이 좀 이제 친민주당 성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애플, 엔비디아, 구글 이런 데는 계속 이제 민주당에 돈을 몰아줬는데 보세요. 테슬라가 공화당에 몰빵을 했고 MS, 아마존, 메타 이런 게 좀 아슬아슬하게 공화당의 줄을 탔습니다. 요거를 보시고 다음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제 메타의 저커버그, 그리고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입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완전 줄을 잘 섰죠, 머스크가. 그래서 여기는 완전 이제 놓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메타가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랩틸리언 선생님은 아주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사면초가에 빠진 게 구글이죠. 구글은 민주당도 졌고 공화당은 구글 쪼개기를 한다고 막 선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반독점 소송으로 막 싸우고 있는 구글은 정말 덮친 격이 됐습니다. 이거 저희 이제 실리콘밸리 오로라 특파원이 쓴 기사인데 이번에 머스크가 최대 수혜자가 됐다는 거예요.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유세를 같이 엄청나게 해주면서 후원자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격전지 펜실베니아에 가가지고 하루에 한 명씩 $100만 복권을 추첨해 줄 테니까 이제 트럼프를 뽑아라. 그리고 본인도 열심히 모금을 해서 천억 원 이상을 막 이제 모금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아주 그냥 승리선언 연설하면서 추켜 세워줬죠. 우리나라 최고의 천재다, 가장 멋진 남자다 이러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머스크를 이제 정부 효율성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할 확률이 큽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고 하면서 막 직원 자르고 하면서 되게 효율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부도 이제 연방 정부도 그런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조 달러를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중책을 맡기면 또 떨어진 떡고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얻어갈 게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게 AI, 우주, 전기차 모든 분야에서 이득 이러죠. 그러니까 왜 AI 분야에서 이득이냐 이거면은 지금 샘 올트먼의 오픈 AI와 머스크는 굉장히 이제 앙숙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머스크가 AI 분야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이제 오픈 AI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AI 규제 주도권도 자기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트럼프가 없앨 거니 하면서 혜택을 많이 볼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 이런 게 사고가 종종 터지고 이걸 규제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이것도 트럼프가 살짝 봐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트위터 X 이것도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머스크의 방향으로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물론 이제 우주군을 창설한 트럼프는 이제 우주 사업을 하는 머스크를 팍팍 밀어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최대 승리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저커버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둘은 악연이 되게 심각합니다. 이게 2021년인데요. 이때 트럼프가 대선에 불복을 하고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이 여기 점거를 해서 폭동을 일으켰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내란죄로 기소당하고 재판 아직도 받고 있고요. 근데 이때 메타가 그 트럼프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계정을 정지를 해버린다. 밴을 때려버려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너무 빡치고 화나 가지고 이때 자기가 이제 소셜미디어를 아예 차리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번에 또 선거 전에 트럼프가 자서전을 내면서 저커버그가 4년 전에 내 패배를 막 바라고 모의를 했다. 이번에 또 그런 짓을 하면 이제 평생 감옥에 보내겠다. 이런 말도 해요. 근데 이제 저커버그가 트럼프가 안 돼서 4년 동안 행복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국회에 불려나가 청문회도 당하고 막 메타랑 인스타가 독점을 하고 애들을 망가뜨린다 이러면서 엄청 시달렸어요. 그래서 소송도 당하고 정부랑 엄청 싸웠는데 그래서 이제 저커버그가 민주당에 돈을 안 됐는지 덜 됐는지 하여튼 이제 선거에 이제 돈을 쓰지 않겠다. 우리는 중립을 선언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트럼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밴도 이제 풀어줬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때 7월이죠. 유세 중에 총을 맞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커버그가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내가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끝내주는 광경이고
이런 애국적인 행동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미국인은 없을 것 이러면서 되게 립서비스를 해서 추켜 세워줘요. 이게 뭔가 화해 제스처를 던진 거죠. 그러고 이제 저커버그랑 뭐 트럼프가 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괜찮아집니다. 일단 저커버그는 중립기어를 박았고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중립기어를 박습니다. 이제 베이조스의 변심 이렇게 기사가 나오죠. 이제 제프 베이조스는 워싱턴 포스트라는 미국의 신문을 갖고 있어요. 이게 36년 만에 처음으로 중립을 선언했어요. 원래 진보 성향이 강한 신문인데 36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참고로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언론이 대놓고 후보들을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 포스트 독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원래 진보 성향 신문인데 독자들이 250만 명 정도가 보는데 20만 명이 구독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손해가 많이 나겠죠? 그런데 베조스는 이걸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입니다. 사실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베이조스가 킬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이조스가 이제 자꾸 독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하는 이제 아마존 이런 아마존 사업이랑 우주 사업하죠. 블루오리진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아마존도 중립을 박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구글이에요. 구글이 지금 완전 사면초가 상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반독점법으로 엄청 때려맞고 있어요, 구글이. 요거는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공화당 이제 부통령 후보, 이제 부통령 이제 당선자죠. 이 벤스가 연초부터 계속 구글을 때립니다. 이제 구글을 해체해야 된다. 이게 너무 크다. 왜 구글만 갖고 때리느냐 뭐 이럴 수 있는데 구글이 보시면 검색, 구글 검색, 그리고 안드로이드, 유튜브 이렇게 되게 플랫폼을 강력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이 안드로이드를 기본 탑재하면서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폰에다가 구글 검색을 기본으로 깔고요. 뭐 여기만 깔리냐 아니죠. 애플 폰에도 애플하고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도 구글 검색, 사파리에서 검색하면 구글이 기본이잖아요. 그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구글이 디폴트로 깔아놓은 값들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이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구글을 쪼개야 된다라고 공화당 측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특히 벤스가 실리콘밸리 출신이라 테크 기업을 좀 알아줄 것 같은 사람이 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구글은 민주당이 더 낫다 뭐 이런 생각, 민주당을 계속 지지를 합니다. 뭐 순다르 피차이가 대놓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구글 임원들은 계속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구글 직원들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돈을 뭐 모금을 하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이제 빅테크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리나칸 이제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우리나라 따지면 공정위원장이죠. 이 사람이 89년생이에요. 근데도 되게 이제 아마존을 때려잡는 그런 논문을 써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져서 바이든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그 연방거래위원회 수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뭐 임명되고 빅테크랑 내내 싸웠어요. 막 뭐 구글도 반독점으로 기소하고 아마존이랑도 싸우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뭐 이겨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지고 있어요. 계속 지고 있고 막 반독점 규제하려는 거 지지부진하고 뭐 구글도 반독점법으로 때려맞고 있긴 하지만 이게 엎치락뒤치락 항소를 하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차라리 구글은 지금 민주당 정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민주당 정부 계속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볼 거는 근데 자, 민주당이 계속 이제 빅테크를 때린 건 알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공화당은 보수라고 생각하고 기업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리고 자유 경쟁을 되게 촉진하는 그런 데라고 알고 있는데 왜 여기가 규제를 더 빡세게 하냐? 왜 여기가 구글 해체를 논하냐? 이럴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은 그 이 경쟁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게 만약에 한 기업이 독점을 해가지고 경쟁을 저해한다? 아니면 그냥 쪼개버리면 다 쪼개버려요. 이제 1890년에 셔먼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게 최초의 반독점법인데 이거 셔먼 의원이 이제 공화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반독점법의 원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스탠더드 오일도 쪼개고 담배 회사도 쪼개고 뭐 IBM도 싸우고 AT&T도 쪼개버렸고 쭉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제일 중요하고 근데 경쟁을 저해하는 건 독점이다. 이거는 진짜 미국이 공화당, 민주당 가리지 않고 다 때려 부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이제 빅테크 수장들도 뭐 트럼프랑 미리미리 통화도 하고 막 관계도 쌓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팀 쿡은 이미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전화해가지고 유럽이 우리를 너무 때린다. 유럽이 우리한테 벌금 너무 매긴다. 이거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엄청나게 매길 것을 예고를 했죠. 근데 문제는 애플 아이폰이 전량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이런 것도 애플이 이제 트럼프랑 쇼부를 쳐가지고 해결해야 되고 뭐 구글하고도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뭐 구글에서 나이 좋은 기사가 없다. 막 이런 불평도 했고 뭐 이제 머스크는 뭐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완전히 이제 트럼프의 총애를 받고 있죠. 여기는 아주 윈윈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빅테크가 트럼프 당선되고 이제 어떤 태도 변화가 보일지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빅테크를 규제하거나
아니면 경쟁을 촉진할지 이런 걸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사실 겁나 하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가 또 이 불확실성을 보이면서 또 어떤 강자를 놔가지고 뭐 판을 엎을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죠. 지금 보면은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미국에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66조 원을 투자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한 9조 원 정도 보조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트럼프가 이 보조금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떼먹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이게 계속 이런 발언을 심상치 않게 계속 해옵니다. 트럼프가 잔 10센트의 보조금 안 내놔도 된다.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이 반도체 기업을 공짜로 설립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관세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제 반도체를 우리가 반도체 수출을 하면 지금은 뭐 FTA나 이렇게 해서 관세를 거의 안 내죠. 관세가 없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이거 수출품마다 뭐 한 20% 이런 관세를 물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칩을 10달러에 수출을 한다 그러면 이제 관세가 이거에 한 2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가는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한국에서 만들지 않고 알아서 미국에서 만들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계속 얘기를 해요. 관세 주도 성장을 하려는 것 같긴 한데 그걸 대만도 엄청 때리고 있죠. 대만이 우리 반도체 사업의 100%를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미국이 반도체 제조를 했었는데 지금 대만 TSMC가 다 만들고 있으니까 미국이 우리 동아시아의 반도체 제조를 위탁했으면서 이제는 제조를 우리 미국이 못하고 뭐 대만이 다 한다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제 TSMC, 삼성, 하이닉스 이런 데가 미국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만큼을 보조금으로 받기로 약속을 한 상태예요. 이거는 이제 뭐 바이든 정부가 지금 현 정부죠. 이게 칩스법이라는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이런 이제 촉진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과 대만 기업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이제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보시면 TSMC도 뭐 650억 달러를 들여서 공장을 지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삼성, 하이닉스 이렇게 가가지고 총 한 66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중에 9조 원 정도를 보조금으로 받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요거에 기인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첨단 칩을 못 만들게 하고 AI에서 격차를 벌리고자 이제 동맹국을 중심으로 이거를 반도체 구도를 재편하려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 잠깐 이거 지도 보고 갈게요. 원래 반도체는 미국이 설계를 하고 이거를 한국이랑 대만에 제조를 위탁을 해요. 미국이 이제 인력이 너무 비싸니까 대만이랑 한국이 맡아주고 일본이 여기다 소재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국이 중국에도 팔아먹고 미국에도 팔아먹고 이런 아름다운 구조가 한 그 20년간 지속이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중국이랑 미국 사이에 열심히 꿀을 빨았죠, 반도체. 근데 이제 미국이 이 꼴을 못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에다 이제 중국을 완전 막아버리고 야 한국이랑 대만 이제 우리나라 와서 생산도 해. 미국이 설계도 하고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이랑 한국은 첨단 반도체를 해가지고 중국에 팔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재편을 해나갑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미국의 공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부는 살짝 그래도 한국이랑 대만 요거 편의를 봐줍니다. 이제 삼성이랑 사실 하이닉스가 중국에도 반도체 공장이 있어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D램이랑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데 원래라면 여기에 그 장비가 못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바이든 황상이 중국 공장에 허가 없이 그냥 장비를 공급하도록 일단 봐주고 있었어요. 요거 예외를 뒀는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 이게 좀 더 강경해질 수도 있다. 이래서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이게 트럼프가 계속 보면은 이제 중국이랑 한국 이런 데가 미국에다 무역을 하면서 흑자를 보는 꼴을 계속 못 본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불만을 표시해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중국을 때려잡기로 해서 한 그 원조죠.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안 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더욱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싶어 합니다. 이게 2017년에 있던 유명한 일화인데요. 이때 트럼프가 이제 한국에 찾았는데 헬기를 타고 이제 막 가고 있는데 밑에 이제 엄청 큰 공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삼성 반도체 공장입니다.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걸 미국에 지었어야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뭐 어찌저찌 돼서 삼성이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어떤 또 변심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취소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이제 대선 전에 예측한 자료인데
일단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이런 것들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충격을 받을 거다. 수출 통제가 강화될 거다. 뭐 근데 긍정적인 건 중국 기업을 계속 제재할 거니까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유지될 거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전기차는 이제 보조금 축소 때문에 약간 이제 안 좋을 것 같죠. 특히 배터리 같은 게 좀 악재가 됐죠.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배터리 공장도 많이 짓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거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좀 고민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제 보조금이 아직 받지도 못했어요. 이건 인텔도 제일 많이 투자한 인텔도 못 받아가지고 맨날 돈 달라고 징징거리고 있는데 삼성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파운드리를 미국에 짓는 일정을 약간 이제 늦췄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계속 가도 이게 언제 줄지 약간 아리까리한 상황인데 천방지축 트럼프가 들어왔다? 아 이건 좀 이제 삼성도 하이닉스도 좀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취소가 될지 삭감을 될지 재협상을 해야 될지 이게 참 머리가 아파지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진짜 반도체 고관세를 물릴까? 이것도 삼성과 하이닉스에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두 기업은 뭐 예의주시한다는 상황인데 이거는 상황이 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트럼프가 얼마나 요거 이제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언급을 더 해주는지 요거를 이제 저희도 안테나를 쫑긋 세우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테크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우리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투자 많이 하고 있는 이제 빅테크들의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알아봤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여기 의견 남겨주시고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형테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